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최광욱 전 의원의 모습입니다. 조국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줘놓고 그거 가지고 이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서 배지가 떨어졌죠. 요새 그 받고 있는 재판은 지난 21대 그 총선 기간에 조국 아들이 자신의 그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별도로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 1심에서는 이미 그 인정이 돼서 벌금 80만 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2심이 열렸는데 항소심이 열려 똑같이 거짓말한 것이 인정된다 해서 똑같이 벌금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지금 그 항소심 결과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부수적으로 이 최광욱의 어떻게 보면 헛발질 때문에 민주당이 개망신당하고, 물론 뭐 최광욱은 물론이고 조국도 개망신당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 항소심 때 엉뚱한 그 주장을 들고 나와서 항소심에서 같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의혹, 여기 이제 손준성 검사가 거기 관련돼서 별도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도 이 손준성 검사 민주당 세력들이 무도하게 탄핵을 했죠. 2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심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거 좀 미뤄졌는데, 그런데 이 최광욱에 대해서 2심 선고에 손준성 검사의 그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측이 지금 제기한 이 손준성 검사의 헌재 이 지금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최광욱의 이 헛발질 때문에 본인이 망신을 당한 건 물론이고 조국도 그렇고 민주당 전체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역시 그 민주당이 탄핵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최광욱의 2심 선고에서 나온 내용을 볼 때 이 손준성에 대한 조만간에 있을 헌법재판소 검사 탄핵에도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런 좀 전망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지난 21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뭐 구속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뭐 배지도 날아갔겠다. 지금 오명이라도 이렇게 자기 이름이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닌가, 최광욱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광욱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확인됐다. 2심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배지는 날아갔으니까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총선 기간 21대 때 그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마구 떠든 겁니다. 그냥 거짓말한 거죠. 뭐라고 떠들었냐면 조국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 관련해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 이런 거 파렴치한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딱 걸린 겁니다. 재판이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재판부는 일관되게 조국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확인됐죠. 이것 때문에 최광욱이 이미 배지가 날아갔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턴 확인서는 허위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돼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벌금 8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을 하면서 최광욱이 범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 황당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바로 그 고발사주 의혹,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희생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손준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기소 자체가 이게 부당하다. 근데 이 논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고발사주는 그거죠. 역시 이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뭐 법률권 인사, 최광욱이도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이죠. 그 당시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 거기에 사주했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여기 이제 조성은인가 하는 그 여성이 있죠. 지금 이제 완전히 좌파로 딱 붙어가지고 그냥 일을 갖다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최광욱이가 자신이 그 고발사주로 고발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 라면서 항소심에서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항소심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손준성 검사
대해서 1심에서 다른 재판에서 하고 있는데, 자,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최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이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를 진행한 다음 지금 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최강욱 등에 대해서 기소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에 단서가 된 공소장 전달 경위가 이게 무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다른 재판부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받은 때 나온 재판부 판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게. 그건 이제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이 좌파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그 전에 뭐 몇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3번이가 빠꾸당하고 기각당하고 할 수 없이 불구속 기소로 넘겼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왔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등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지금 최강욱의 2심 판단이. 그다음에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좌파들, 민주당, 공수처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갖고 이제 1년을 갖다가 때렸는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 여기서는 그 인정할 수 없다. 최강욱의 공소권 남용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이로써 최강욱이가 지금 똥벌에다가 또 헛발질까지 하고 자살골골 녹아지고 지금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손준성 탄핵 심리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서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민주당도 완전 이제 결국 민주당의 배후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망신돼갖고, 그 다음에 지금 손준성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에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보면 그런 식이죠. 손 검사장이 고발 사주했다, 보냈다는 거죠. 기소 어떤 그 샘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웅이가 이걸 받아가지고 조성원이한테 전달했는데 조성원이가 그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지금 그 좌파 이쪽 단체에다가 넘겨버린 거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커졌는데, 지난번에 손준성의 1심 그 결과는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이렇게 선고를 하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건으로 또 민주당이 손준성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해서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일단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최강욱이가 완전 그 똥벌에다가 헛발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강욱의 이 건도 자기가 공소권 남용으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는 무죄다 주장하는 것이고, 이 손준성 건도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기소된 것이고, 그 뒤를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인데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게 지금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수사를 진행한 다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뭐 이렇게 김웅한테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된 게 아니고, 실제 진행 상을 보면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수사 개시에 단서가 된 뭐 공소장 전달 경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이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준성도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고, 헌법재판소도 역시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번에 안동환 검사 이것이 이제 기각됐듯이 손준성 검사의 지금 이 건도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